안녕하세요. 버버라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가 늘면 서울 아파트값 단기적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000억 불 증가 때 동남권 9.1% 변동 요인을 보인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자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역시 기존의 가치 변동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금 65% 이상의 국민의 모든 자본 자체가 지금 아파트 시장에 묻혀 있는데 이것도 자기 자본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다 부실이고 부채고 또 빚입니다. 결국 갚아야 될 돈 위에 자산 가치를 우뚝 세워놨는데 이제 미국 주식 투자 자체가 뭐 2, 3년 전부터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자산 가치 현황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대출 규제 혹은 부동산 규제가 계속적으로 터지면서 서울 아파트 지금 뭐 신고가 최고가 뭐 계속적으로 찍는다고 하지만 그 궤적이 얼만큼 갈까? 결국 부동산도 돈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돌아야지 확실히 뭔가 경색 국면에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장이 뭔가 돌아가는 어떤 느낌적 느낌을 갖게 하는데 이게 지금 커팅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한가를 찍고 있죠. 이런 이유 역시도 이렇게 자본 이동 현상이 극단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이 미국 자본만 먹고 뭐 나스닥이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뭐 한국의 어떤 서학개미들의 자본 이동 역시도 굉장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이 지난밤에 뭐 다시 한번 엄청난 풀악셀을 밟았습니다. 왜 우리가 미국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뭐 주식 시장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 이유 없습니다. 근데 어떤 무브먼트를 가지고 움직이느냐를 보면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선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S&P 500과 나스닥이 최고치를 찍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서울 아파트 모든 가격 수위가 굉장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도식으로 봐도 자본이 빠져나가요, 계속적으로. 일단 아파트는 지금 상황에서 거래량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황금성, 돈으로 바꿔낼 수 있는 속도전 양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증발돼 버렸어요.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초단위로 막 움직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익률도 그렇고 또 안전성도 그렇고 앞으로의 어떤 이 미래 가치 확대 측면도 그렇고 상당히 자본시장 쪽으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뭐 집값 언제 내려가느냐, 왜 보합세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집값이 버티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 분들 많지만 결국에 가서는 기승전 부동산 엄청난 가격 조정기라는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자본시장 흐름만 봐도 딱 결론이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가 지난밤에 움직인 이유는 미국 7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은 했지만 거의 보합세라는 얘기예요.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물가 자체가 인플레로 가지 않을까? 뭐 파월이 엄청나게 염려해가지고 뭐 트럼프가 그토록 뭐 수많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준금리 인하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했지만 바로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동결 수위를 유지를 했는데 이제 2.7% 전망치보다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준금리 동결 수순에서 인하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와서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서학개미들이 트럼프 취임하면서 주식시장 자체가 좀 시원치 않으니까 빠져나오면서 다시 코스피 쪽으로 갈까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할까 라는 고심이 빠졌었는데 다시 이렇게 뭐 풀악셀을 밟고 있으니까 자본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식 투자 늘면 서울 아파트값 단기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단기적이 아니라 이건 장기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CPI가 3.0%까지 올라섰다가 지금 2.7%까지 내려왔어요. 관세 영향의 어떤 역풍이 확실하게 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했는데 의외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선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2.7%는 한 달 전과 비교해서 0.2% 상승하는 데 그쳤다는 얘기. 물론 상승세는 있었지만 그런 CPI도 그렇게 자극적일 만큼 금리가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다. 라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플레를 피한 거 아니냐라는 또 평가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9월달 가을에 연준에서 베이비컷 0.25 정도로 내리지 않을까, 확률상 뭐 94% 지금 찍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기준금리 인하의 미국 움직임이 한국 기준금리 인하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리는 완전히 지금 다릅니다, 상황이. 얘네들은 경제가 어마무시 좋잖아. 왜? 관세 무기로 전 세계의 모든 협상권을 다 쥐고 있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타협해야 되고 협상해야 되는, 좀 끌려가야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국면을 좀 선택지로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관세 영향을 어쨌거나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좀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집값이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집값은 다시 막 요동치고 난리가 납니다. 자산시장 뭐 박살이 날 가능성도 높죠. 그런 어떤 한은이 부담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자본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환율이 내려간다 하지만 달러가 원화 가치 대비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좀 문제죠, 지금. 코스피 역시도 오늘 3,200선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주식시장이 이 세법 개정을 통해서 뭔가 좀 이 투자자들한테 약간 위화감을 주면서 코스피가 좀 주춤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본시장의 흐름은 결국에 가서 한은의 이 경제 성장률 역시도 많이 낮아졌는데 2.3에서 지금 0.8까지 내려왔어요. IM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야박하게 점수를 줬죠. 왜? 관세 때문에. 그러니까 자체 어떤 경쟁력 상황에서는 좀 문제가 없는데 이 관세의 영향 때문에 무역 기조가 상당히 좀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판 자체가 닫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금리 인하 기대감 더 높을 수밖에 없는 한은이지만 이거 지금 상황에서 다시 집값을 내린다면 서울 집값 다시 꿈틀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못 잡아버리면 이거 전체적인 어떤 경제 기조에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지 못하는 뭔가 엄청난 혼란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는 계속적인 어떤 동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골드만삭스하고 뭐 노무라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포인트를 줬지만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를 했습니다. 1%에 비해서 더 떨어지는 어떤 추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놓고 있죠. 이런 어떤 성장 기조에서 아파트 값이 다시 신고가와 최고가를 찍을 정도의 엄청난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내리달아 궤적을 끌어올릴 것이다, 물음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은 총재 역시도 지금 뭐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가 15%에서 픽스가 딱 돼버리면 통화정책 방향 회의 큰 부담을 덜 수가 있는데 이게 15%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튈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이게 트럼프가 과연 픽스를 해줄 것인가, 딱 고정시켜서 15%로 딱 해준다면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 수순에서 과연 만족을 할 것인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금리 상황과 환율 상황도 뭐 엄청난 변동성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은 뭐 6억 이상 주담대 대출 통해서 집값의 어떤 상승세를 막았지만 여전히 지금 금리 불안정성은 계속적으로 밑불처럼 살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땡겼지 않습니까? 대출을. 그러니까 차주들이 기존에 대출을 쫙 깔아놨기 때문에 이제 대출 추이가 줄어도 기존의 대출 파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금리가 요동치면 이거 엄청난 또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액수가 아니라 금리 부분입니다. 금리 부분. 이렇기 때문에 뭐 금리에 취약한 그런 어떤 매수자 입장에서는 8호제곱 이하, 뭐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그런 아파트들 서울에서는 뭐 14억, 15억, 강남에서는 20억, 30억 해버리니까 이거 도저히 뭐 손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8호 이하 매매 거래 비중이 뭐 쭉 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간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한국부동산은 이 결과 지표에 따르면 서울 소재 아파트 매매 거래 6만 1,592건 중에 5만 9,205건, 거의 뭐 96.1%가 8호제곱 이하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는 무조건 중대형으로 안 가고 그 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느냐? 결국에 평수는 가격하고 비례하잖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성비가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에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의 이 파이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기존에 또 대출을 땡겼던 사람들은 금리 자체가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라.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세요. 최저금리라고 붙어 있잖아. 근데도 4%예요. 최저금리가. 3점. 이거 다 우대금리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창구를 방문해 보면 4%에서 5% 사이예요. 엄청난 우대를 받아가지고 3.7이 되는 거지. 실질적인 어떤 이 피부로 와닿는 금리가 아니란 얘기죠. 4%, 5%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적금 금리는 낮추고 주담대 뭐 올려버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뭐 맥시멈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황금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규제해라 규제해서 대출 규제하면 수요가 줄어버리니까 그 사이에 미리 받았던 차주들의 대출의 금리를 부쩍부쩍 올리는 거야. 하루가 다르게 널뛰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대출 수요 줄어도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은 손해볼 게 없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미국 기준금리가 CPI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 부합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미 연준이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한국은행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희망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관세 영향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무역기조가 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어떤 상황으로 치달을지 모르니까 변동성이 쫙 깔려 있잖아. 그 변동성 위에서 무작정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는 시그널을 보내주면 아 됐네, 금리 내리네, 부동산 시장 또 박살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뭐 부동산 대출 규제 통해서 꽉 눌러놨던 집값의 상승세 그냥 용암처럼 팡팡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동산 이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의 기준은 금리입니다. 금리. 계속적으로 야금야금 지금 시중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 그만큼 부동산의 앞으로 시가 자체가 굉장한 변동성을 맞이할 거라는 그 사실이 선제지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틈새를 노리시라 말씀드렸죠. 흑석 대장아파트, 흑석 아크롤리버하임, DLENC. DLENC가 사고가 좀 나가지고 뭐 거의 절반 이상의 공사 중단하는 그런 어떤 초유의 사태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크롤리버하임이 기존 1310세대 하이엔드 브랜드죠. 거의 뭐 한강변이 쫙 보이는 그런 조망을, 영구 조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 부정청약으로 기존 5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3가구 정도는 자체적으로 셀프 수령을 했습니다. 근데 2가구 정도가 지금 미정이라서 여기 나올 가능성 아주 높아요. 그래서 84제곱 같은 경우는 6, 7억 정도 되고 24평 정도 되는 59A가 5억 정도 됩니다. 흑석 아크롤리바임이 5억 정도 되는 분양가에 무순위로 나온다?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지금 20평대 강남 아파트도 18억 정도 하고 19억 정도 하는데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 이건 뭐 로또 정도가 아니죠.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아주 착한, 또 5억대도 뭐 착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나오는 시세에 비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22억 하잖아 지금 20평대가. 당시에 분양가가 얼마다? 5억대였습니다. 4배 올랐어. 4배. 어마무시하죠. 30평대는 30억이야. 평당 1억입니다. 강남하고 똑같죠 거의. 여기 또 좀 한번 잘 들여다 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8월 달에 무슨 입주자 모집 공고가 기습적으로 나오면 제가 확실하게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전에 분양했던 초기 분양가대로 계속적으로 아파트 값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안 돼버리니까 계속적으로 고점에 있는 아파트 그 가격 쫓아가려고 그냥 가랭이 찢어지도록 뭐 엄청난 대출을 땡겼으니까 경매시장 박살이 났죠. 지금 법원 경매가 덩달아 뭐 역대 최대다. 법원 경매 진행 24,000건입니다. 15년 만에 최대치래. 와, 15년 만입니다. 15년 만. 지지 옥션에 따르면 전국 법원 경매 진행 건수 24,000건. 15년 만에 최대치에 근접했다.
그만큼 자기가 집을 샀는데 그 집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뭐로? 돈으로. 다 남의 돈 빌려가지고 샀기 때문에 그 자산 가치는 자기 게 아니란 얘기죠. 결국에 가서 그렇게 박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이렇게 경매가 많이 나왔고 갭 투자가 진행됐던 노원구 매매가 보십시오. 14억에서 9억으로 떨어졌죠. 8억에서 3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완전 반토막이네. 상계주공 5단지. 이런 식으로 매매가가 날아가 버리니까 집주인들 겁이 덜컥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전세가는 지금 5억 떨어지고 5억 떨어지고 47% 정도 지금 하락하는 추세 보이고 있네요. 노도강 영끌족들 뭐 100기를 들 수밖에 없는 거고 1년 이자만 뭐 500만 원 정도 더 내라는 그런 어떤 금리 인상의 추세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 경매가 가장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원구는. 그리고 마포구 여기도 뭐 갭 투자 엄청나게 진행이 됐었죠.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라치아스 27억에서 17억 거의 10억 가까이 지금 33% 하락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전세도 역시 레멘 웰스트림 역시도 19억에서 6억 무려 뭐 12억 9천 13억이 떨어졌네요. 66% 하락했습니다. 56%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세가가 뚝뚝 떨어지니까 마포자이가 매매가가 어떻게 배견하겠습니까? 다시 뭐 마포구 마용성이 이런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쳐들면서 상승세로 가고 있다? 글쎄요. 그런 얘기는 조금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여기 마포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DMC 센트럴자이도 무순위 집주부로 나온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7억 8천입니다. 여기는 84제곱이 좀 비싸죠. 얼마 전에 분양했던 그런 어떤 여기가 4년 차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 분양가 한창 오르던 시절에 나왔던 그런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수색증산 뉴타운 그 4, 5년 전의 분양가 그대로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반값이죠. 여기서 16억 거의 2배 정도 올랐습니다. DMC 센트럴자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끼고 있고요. 하여간 마포 쪽 지금 뭐 기본적으로 떨어져도 17억 하는데 여기는 분양가가 7억이야. 엄청난 어떤 메리트가 있는 곳이고 증산 4구역도 이번에 도심복합사업 삼성과 ENC가 달려들었습니다. 엄청난 뭐 건설업계 뭐 큰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컨소로 구성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한 4조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 굉장히 뭐 매력 있는 곳이죠. 일단 공공분양 2,400가구, 이익공유형 710가구, 공공임대 430가구 나옵니다. 여기서 입맛대로 딱 고르시면 된다. 거의 뭐 3,500가구 정도 튀어나오기 때문에 마포 생활권이라 해도 충분해요. 은평구지만 증산역을 끼고 있지만 뭐 한정거장만 가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인데 DMC 센트럴자이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무튼 마포구의 지금의 이 구축의 하락세와 그리고 무순위 집들 7억 하는 곳 그리고 증산 4구역의 도심복합 사업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성수동, 성동구 여기도 12억 정도 청구강변이 하락을 했는데 특수관계인의 거래가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트리마제 역시도 16억 6천 떨어졌네요. 양천구 여기도 뭐 갭 투자가 어마무시했죠. 20억에서 11억 거의 뭐 8억 6천 정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 8월 5일 목동 신시가지 7단지 36억에서 30억 여기가 계속 또 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매로 던지고 나오는 가격은 엄청납니다. 전세가도 지금 10억 9억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영등포구도 갭 투자가 어마무시했었죠. 7억 정도 5억 정도 하락하는 추세. 삼천리, 롯데캐슬 엠파이어 전세가 역시도 10억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뚝뚝 떨어지니까 갭 투자로 들어왔던 사람들 뭐 집주인들이 100일 재간이 없는 거예요. 7억 5억 엄청나게 파이가 크게 떨어져 나가고 있고 강동구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진입을 했었죠. 고덕 그라시움 13억 하락했어요. 고덕 주공 9단지 7억 1천만 원 하락했네. 전세 역시도 뭐 10억 이상 하락하는 것들 등장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서울 이 매매가가 굉장히 다시 오름세로 가지 않느냐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금매로 던지는 곳들은 굉장히 큰 파이로 깨져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장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금리 동결뿐만 아니라 관세 영향, 미국의 시장은 결국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가장 크게 직격하는 변동 요인이기 때문에 이 시장 무시하지 마시라. 아니, 내가 뭐 주식 관심도 없는데 주식 시장 내가 왜 알아야 돼? 아셔야죠. 그래야지만 앞으로 한국 아파트, 특별히 서울 아파트의 변동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회로와 틈새를 잘 보시는 겁니다. 각 구의 이 하락세, 역시 급매로 나오는 건수들은 굉장히 파이가 커지고 그 틈새로 우회로로 무순위 집주비나 공공 또 이익공유형 등등 임대 분양 전환 하는 곳들 잘 지켜보시면서 이 혼조 기회는 더욱더 많은 기회가 나올 겁니다. 침착하게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브라 목격반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